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일본 방송들은 독특하고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말고도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8에서 90년대의 일본 방송은 그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서 정말이지 AV를 방불케 하는 그런 선정적인 내용들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또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몇 장면들을 추려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찾는 독특한 마사지 샵이라 소개를 하는데 알고 보니 무려 이빨로 마사지를 해주는 샵이었습니다. 해외 셀럽들도 많이 찾는 마사지 샵이라는데요. 그냥 마사지 샵을 소개해주는 방송인데 한국이라면 선정적이라고 심의해서 이미 잘리고도 남았을 것 같죠. 그리고 단순히 온천을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발가벗은 사람들을 대놓고 보여주는 건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핫한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몰래카메라 예능에서는 출연자의 패닉으로 녹화가 일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고 몰래카메라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날은 유명 여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만약 갑자기 여자 혼자 있는 방에 변태가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VTR로 전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혼자 있는 방에 돌연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칩니다. 방 안은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때 정전의 원인을 찾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라는 관내 방송이 시작됩니다. 첫 시작은 비눗방울 기계로 공포감을 심어줬는데요. 이에 연예인은 한번 밖으로 나가보려고 시도하지만 문이 잠겨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변태 아저씨와 거리가 좁혀지고 남은 거리 1m쯤에서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후 여자 연예인은 비명과 함께 두 다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게 됐는데요. 이를 본 일본 현지 네티즌은 웃기긴 해도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 저 예능 프로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절할 수도 있겠는데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하나둘씩 규제가 생기면서 선정적인 장면이 제법 줄어들긴 했지만 예능 부분에서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건 여전한 듯 보입니다. 최근 일본 여성 인권을 다룬 영국 BBC의 기자는 일본에서는 여성들의 자살률이 유달리 높다. 취업하기도 힘들고 늘 남성들의 부산물 취급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후진국일수록 방송에서 선정적인 장면을 많이 넣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문화나 여가 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아 원초적인 쾌락인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게임, 애니 등의 즐길거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을 성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이 일본 예능은 건전함을 가장한 매우 음흉한 목적이 있는 일본 예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 TV에서 매주 심야 1시 20분에 방영되는 이 일본 예능은 단 6분 동안만 방송되는데요. 프로그램 이름은 젤류쿠자카, 한국말로 전력 언덕입니다. 과거에는 후쿠하라 하루카, 츠치하다오도 출연하는 등 인기가 오르고 있는 젊은 탤런트가 그저 비타를 전력으로 질주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죠. 얼핏 내용을 봐서는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송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출연자가 언덕을 향해 전력 질주를 마쳤을 때 카메라는 질주 후 헐떡이고 땀을 흘리는 여성을 몇 초 동안 클로즈업하면서 방송은 끝나게 됩니다. 그 특이함으로 다른 방송국을 포함해 많은 프로그램에서 패러디가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도대체 누가 보고 있는 걸까? 전력 비탈 미스테리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희한한 변태스러움에 창작성까지 더해져 다른 의미로 놀라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코드의 방송을 소비하고 있는 일본인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예능들은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돌이 MC인 방송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는 현재 아라시니시 아가레 vs 아라시라는 레귤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것까지 합하면 10개 가까이 되며 몇 멤버는 자기의 이름을 건 예능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정보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인데요. 정보 프로그램이란 말 그대로 무언가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그 범위가 넓지만 주가 되는 것은 KBS의 생생정보통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아침과 낮에 걸쳐 각 방송사에는 쉴 틈 없이 정보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카마, 오네가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카마, 오네는 간단하게 말해 여장 남자를 말하는데요.
단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말투나 겉모습, 행동에서는 보통 여자와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심야 방송이 있다는 것인데요. 심야 방송이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의 시간대에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심야 방송을 보는 시청층의 대부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다소 성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생성한 방송이 바로 다 심야 방송 시간에 나온 것들이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는 일본인은 그들이 보는 쇼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13년째 연말을 장식하는 인기 코미디 쇼 절대로 웃으면 안 되는 24시는 24시간 동안 사람을 때려서 웃기고 웃으면 맞고 단지 때리고 맞을 뿐인 방송이고 매년 시청률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미디어 전문가 와타나베 마유코는 과학적인 개그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시청률이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정말 일본의 공중파 방송에서는 상대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장면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TV를 보는 일본 사람들은 이에 반응하여 재미있다고 느끼는데요. 반면 한국인들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웃음의 코드를 못 받아들이는 것보다 저런 과학적인 방송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웃음 코드, 어쩔 땐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저걸 보고 웃다니 사람이 곤란에 처했는데 웃다니 정말 인권의식이 바닥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만담에서도 기본 역할을 나누는데 찌코미와 보케 역할이 있습니다. 찌코미는 찌르다라는 일본어로 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보케가 이상한 말을 하면 혼내거나 때리는 역을 하는데요. 보케는 바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주로 찌코미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거나 바보 같은 말을 해서 한 소리 듣는 혹은 뒤통수를 맞는 역할이죠. 이런 걸 웃으며 보는 일본 사람들에게 평소 이지메에 대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지메로 보여지는 방송으로 일본 아이돌들을 괴롭히는 형태의 방송이 일본은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예능에서는 아이돌들이 나와서 게임을 한다거나 할 때 벌칙으로 물풍선 같은 걸 터뜨리곤 하죠. 헌데 일본은 풍선을 터뜨리는 건 비슷한데 그 안에서 쏟아지는 건 검은 기름입니다. 그러니 아이돌은 벌칙이 걸리면 순식간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시커먼 기름 범벅이 되어버리죠. 이외에도 징그러운 개구리, 독을 가진 벌레, 뱀 등을 넣은 상자 속에 여자 아이돌들이 손을 집어넣게 한다거나 하면서 아이돌들이 겁에 질리고 괴로워하며 우는 것을 보면서 깔깔대며 웃고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단순히 시청률만 생각해서 방송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종편 비슷한 후지TV 같은 방송국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인 NHK에도 이런 류의 방송이 존재하죠. 일본의 아이돌은 우리나라와 달리 방송업계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제일 다루기 쉽고 만만한 축에 속합니다. 물론 최정상의 아이돌이 아닌 신인급을 말하죠. 이제 막 데뷔해서 어떻게든 방송에 나와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방송국과 시청자가 한편이 되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능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일본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특히나 여자 아이돌들과 관련하여 심각한 성 관련 문제도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한 아이돌들을 괴롭히는 류의 방송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 성추행도 빈번히 이뤄집니다. 그것도 대놓고 말이죠. 대부분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여자 아이돌 면전에서 3사이즈를 묻는다거나 성경험을 묻는다거나 여성의 특정 부위에 대해 품평한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닌 생방송 중에 출연한 아이돌을 남성 출연진이 실제로 성추행한다거나 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돌들은 항의 한번 못 해보고 억지로 웃거나 혹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출연진이 낄낄대며 놀리곤 하는데요. 정말 심각해 보이죠? 이에 해외 누리꾼들은 정말 문화의 존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일본 방송이네요. 요즘 같은 국제시대에 정말 뒤떨어지는 마인드가 아닐 수 없네요. 날조와 혐오를 밥 먹듯이 하는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입니다. 역시 비열함 빼면 시체인 일본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노출이 가득하고 여성을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방송이 즐비한 일본은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비호감으로 오래 자리 잡을 듯해 보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매체를 만들고 이를 활발히 수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이 일본에게 한국을 좀 보고 배워라고 충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